radio viva amore de Haram. TCPOA expires anyway and gives Iran a 네, 어제 이란이 이라크 내 미군이 주둔하는 공항 두 곳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솔레이마니 사령관 암살에 대한 보복이었는데 자칫 전면전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았죠. 하지만 어젯밤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로 일촉즉발의 충돌 위기는 일단 진정세로 돌아선 게 아니냐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여전히 불씨는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가 중요해진 그런 시점입니다. 전망과 분석해보겠습니다. 두 전문가 모셨습니다. 장지양 아산 정책연구원 중동연구센터장 그리고 정상률 명지대 중동문제연구소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내놓는가 전 세계가 주목을 했는데 일단 나온 거는 군사력은 사용하지 않겠다. 경제 제재는 살인적으로 하겠다, 강화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일단 그래도 급한 불은 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급한 불은 껐습니다. 적어도 이란과 미국 양국 간의 갈등은 봉합된 상태고요. 사실 어제 네. 아침에 이란에서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를 향해서 미사일을 쐈을 때 네. 그게 우리는 확전 의사가 없는 굉장히 치밀하게 정교하게 이렇게 디자인된 출구 전략이다라는 메시지를 갖고 있었거든요. 이게 입구가 아니고 출구다. 네네, 출구죠. 네. 그러니까 우선 그 시각이 미사일을 발사한 시각이 이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죽었던 시각과 똑같이 맞췄고요. 네. 그리고 최고 지도자죠. 아야톨라 하메네이가 그 노구를 이끌고 전략센터에서 이 버튼을 누르는 장면을 같이 지켜보는 이런 사진도 계속 대대적으로 선전이 그렇군요. 됐고요. 그리고 미사일을 발사하고 나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이 우리는 유엔 헌장에 기초해서 자위권을 발동한 것이다.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죽인 것에 대해서 네. 단 절대 확전의 의사는 없다라고 강조를 했군요.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이란 보도에서는 이 미사일 공격 가지고 80명이 숨졌다 처음에 이렇게 네.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네. 미국에서는 인명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처음에 나왔었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어제 발표를 보면은 피해가 크지 않다, 피해가 없다는 식으로 이제 거의 강조를 하다시피 얘기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군사적 대응을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네. 그러면은 미국 발표가 맞는 거 아닌가 싶은데. 네. 저도 미국 발표가 맞다고 봅니다.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이란에서는 80명 네. 사망자가 났고 부상자도 뭐 수백 명, 또 뭐 헬기 등 그 무기 체계 네. 박했다라고 이제 주장했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란 입장에서는 네. 자기들 국민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했다 하면서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프로파간다 정도 되고요. 프로파간다다. 저희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성명을 기다려 봐야 된다고 했었는데요. 그렇죠.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말씀하신 그 성명의 내용 보면은 네. 그 키워드가 쭉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조기경보 체제가 원활하게 작동했다라고 하는 얘기했었는데 그거는 조금 이제 자기 또 역시 미국 입장에서 얘기한 것 같고요. 네. 잘 보도됐습니다만 이란이 그 이라크 네. 총리에게 미리 정보를 주고 또 이라크는 미국에게 네. 정보를 줬기 때문에 대피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을 줬고요. 그다음에 아까 장지양 박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네. 시간이라든가 또 공격 지점 이런 부분들이 민간인이 별로 없고 피해가 네. 적을 수 있는 지역으로 했다는 거 등등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소위 말하는 전쟁 중에도 이제 대화를 한다고 그러는데 간접적으로 서로 대화를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로 이게 어떻게 보면 약속 대련을 한 거다 이런 분석들도 하던데요. 네, 저도 그렇게 네. 봅니다. 어떤 점들을 가장 주목해서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이라크에 있는 공항들이란 말이죠. 네네. 그리고 원래 상징적인 의미는 있는데 네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뭔가 다 정교하게 정밀하게 계획돼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측에서도 네네. 예, 그런 부분들이 좀 눈여겨볼 만한 것 같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알 아사드 기지와 그렇죠. 이 아르빌에 있는 기지가 가장
이 요충지라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기지,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를 방문을 할 때도 5곳 가운데 이 알 아사드 기지를 가고요. 그렇죠. 예. 작년 말에도 이 펜스 부통령이 이 2곳, 아르빌과 알 아사드 기지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그래서 정말 요충지라서 공격을 했나라고 했는데 다시 약간 그들의 저희가 뭔지를 생각을 해보면. 네. 요충지고 굉장히 이렇게 특수부대들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곳이라 더 방어를 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명령 체계가 더 잘 움직여서 대응을 빨리 할 수 있는 곳을 골랐다. 소개 명령이 내려서 정말 그러니까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아무도 없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대피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리 이란이 이라크 쪽에, 이라크 땅에 있는 곳이니까요. 네네. 이라크에는 통보를 해줘야 되는 것인데 물론 안 할 수도 있습니다만 굳이 해줬고요. 그러면 이라크 입장에서는 당연히 미국에게 통보를 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러면 그 충분히 미사일이 발사되기 전에 시간을 벌었다. 네. 충분히 대피를 했고 방어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라크 입장에서는 왜 그렇게 정밀하게 계산을 했을까? 전면전으로 갔을 경우에는 미국한테 이길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죠. 이란 입장에서는 이란 입장에서는. 물론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얄밉긴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전 세계에서 누가 우리를 상대할 수 있냐라고 하는데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란 같은 경우는 역량이 약한 대신 잃을 거는 적습니다. 미국과 비교해서.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엔 한 2단계로 서로 다른 전략을 세우는 것 같은데 첫 네. 번째는 이제 어제 했던 면피용, 체면은 살리되 그러니까 국내 청중들이 쳐다보고 있으니까 복수해달라, 보복해달라라고 하니까 빠르게 출구 전략으로서 이 보복전을 벌이고 그리고 나서는 진짜 굉장히 지루한 보복전이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즉 힘이 약한 이란이 비대칭적인 방법을 통해서 잃을 게 많은 미국을 향해 사이버 공격을 한다든지 사이버 공격이요. 네. 아니면 그 죽은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10여 년 동안 그렇게 공을 들여서 육성을 해놓은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뭐 예멘, 가자지구에 있는 친이란 민병대들로 하여금 굉장히 소규모의 저강도, 동시다발적인 국지전을 벌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1단계는 어쨌든 이게 봉합이 됐습니다. 다행인데 네. 이제 2단계가 굉장히 지리하게 오래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트럼프 발언을 보면은 네. 좀 선거용 멘트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좀 보입니다. 오바마는 잘못했는데 나는 지금 잘하고 있다. 이걸 바로잡고 있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 들어와가지고 그 ABO 정책이라고 그러잖아요. Anything but 오바마. 그러니까 오바마의 모든 것에 대해서 네. 부정하는. 네. 뭐 들어오자마자 오바마 케어 무료화 시켜버리고 맞습니다. 많은 정책들을 저지했다. 그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이란 핵합의 이란 발표한 핵 거. 네. 합의입니다. 무효화 2015년 시킨 거라고. 예, 봐야 되나요? JCPOA인데 네. 그게 트럼프 정부가 이제 그 전에 그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도 굉장히 이란 핵 협상이 잘못됐다. 아, 우리는 거기서 탈퇴하겠다. 네. 그 최악의 협상이었다. 이런 주장 계속 해왔고 실제로 이제 탈퇴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에서 이제 제재를 6차에 걸쳐서 했었는데 그 협상에서 이제 협상했기 때문에 이제 제재 해제, 그 경제제 해제 이렇게 했었는데 다시 트럼프 정부가 JCPOA에서 탈퇴하고 다시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번에 발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핵합의 지금 이제 이란 같은 경우에도 이번 사태 이후에 사실상 탈퇴 파기시키겠다라는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내가 다시 만들게 라는 의사를 좀 표명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만들겠다는 걸까요? 자기한테 유리하게 만들겠다는 거겠죠, 물론. 그렇겠죠. 언제나처럼 네. 어쨌든 다자 합의를 했는데 자기가 일방적으로 단독적으로 나가고 나서 네. 그러고 나선 또 자기 혼자 새로운 걸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어폐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란 같은 경우 이제 5단계 축소 이행 조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네. 우리 IAEA 사찰 받겠다, NPT 체제 하에 있다라고는 밝히고 있습니다. 좀 앞으로 좀 돌아가서요. 미국이 왜 솔레이마니를 저격했느냐, 공습을 했느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솔레이마니는 그러니까 이란 이슬람 공화국 전체에서 한 서열 2위 아니면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사실 서열 2위, 1위는 이 최고 지도자인 종교 하메네이인데 하메네이의 브레인이었습니다. 전략가였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1인자를 좌지우지하는 정말 실세였는데 대통령보다 오히려 더 위에 있을 수도 있었다. 네네. 그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솔레이마니가 굉장히 강성 장군이었거든요. 그렇죠. 이란 내 반체제 시위가 있으면 바로 강경 유혈 진압을 했고요. 이라크 내 반 이란 시위대한테도 유혈 진압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서방에서는 그를 도살자라고도 불렀는데 이번 제거 작전으로 이제 솔레이마니는 아무도 이의를 달 수 없는 순교자 영웅으로 지금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장례식에서 뭐 50명 정도가 사망할 정도로 인파가 운집을 한 상황이었고 그만큼 영웅으로 지금 추모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인데. 슬레이마니아의 제가 전적을 한번 이렇게 찾아봤는데요. 이 사람 57년생이거든요. 네. 그리고 1980년에 이란 이라크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혁명 수비대로서 참여를 했고요. 그러니까 20대 초반이죠. 그때부터 했는데 굉장히 많은 그 전쟁의 어떤 전략을 세워서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1980년대 이란 이라크 전쟁이 8년 전에 있었거든요. 네네. 굉장히 많은, 제가 다 열갈 수 없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전략을 세웠고요. 그 다음에 레바논 내전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1985년에서 2000년까지. 이때도 역시 개입을 했고요. 네. 2006년에 이스라엘과 레바논 하면은 이제 레바논 전쟁을 할 수 없는데, 히즈볼라하고 전쟁하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때도 역시 슬레이마니아가 상당히 영향을 미쳤고요. 네. 그 2003년에 미국 이라크 전쟁이 있었습니다. 네. 이때도 뭔가 역할을 좀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자 이스라엘과 이제 그 팔레스타인 간의 갈등할 때도 역시 하마스라든가 이런 데 지원해서 있고요. 이슬람 강경파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야말로 전쟁 영웅이라고 볼 수가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잠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한번 들어볼까요? 그 어떤 내용 얘기할지 우리가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The fact that we have this great military and equipment, however, does not mean we have to use it. We do not want to use it. These powerful sanctions will remain until Iran changes its behavior. 자, 군사력 사용은 하지 않겠다. 군사 옵션은 사용 안 하겠다. 대신 경제 체제는 더 강화하겠다라는 뜻인데 내가 전쟁 없어도 이란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 이런 약간 뭐라 그럴까요? 좀 자신감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을 좀 보여주려고 하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저 발언에서 이제 앞으로 경제 제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대이란 제재는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이 이 핵합의 파기하고 나오면서 그야말로 고강도 제재가 시작이 됐거든요. 지금 현재도 제재 경제 상황이라고 봐야죠. 네. 이란 경제의 90% 이상이 미국 제재 하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옥죄할 것도 없어서 마른 걸레를 짜는 마른 수건을 짜는 상황이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또 상징적으로 이 주요 인사들을 개인 제재 명단에 추가할 텐데 사실 솔레이마니, 뭐 하메네이 다 올라와 있거든요. 이제 그 사람들의 측근으로 점점 이렇게 넓혀갈 텐데 그게 과연 더 타격을 줄지는 뭐 저는 큰 물음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뭔가 또 방법을 찾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들고요. 자, 미국이 군사적 옵션을 쓰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란도 그러면 이제 군사적으로 대응하거나 뭐 이런 부분은 없다라고 봐야 됩니까? 지금 외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종결됐다, concluded 뭐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 그 전에는 또 이게 이번 미사일 공격으로 끝난 거 아니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와 이제 이란의 그 최고 지도자, 그런 대통령, 이 사람들이 그동안 계속 말폭탄, 소위 말하는 말폭탄을 계속 해왔거든요. 계속 에스컬레이트 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전면전은 제가 보기에는 아까 출구 전략이라고 했는데 전면전으로 가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이제 그 미국에서 방금 경제 제재 하겠다 했는데 이게 사실은 2006년부터 유엔 안보리 제재가 쭉 있었거든요. 6차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안보리 제재라는 게 단계가 하나씩 그 심화됐습니다. 예를 들면은 무역 거래를 통제한다든가 어떤 기업을 한정한다든가 이러는데
어떤 정치 지도자라든가 이런 사람 점점점 이렇게 통제를 해왔거든요. 네. 그러고 이제 JCPOA에 탈퇴하고 나서 엄청난 또 제재를 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제재를 했고, 그 전면전은 이제 내가 보기에는 출구 전략은 안 갖고, 그렇다면 어떤 게 있을 거냐. 역시, 친이란 어떤 단체들, 이런 단체들 통해서 테러라든가 국지적인 도발이라든가 네.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란 정권 차원에서도 뭐 지도부 차원에서는 이런 군사적인 어떤 추가 보복이라든지 이런 게 없을 수 있겠습니다만 네. 이 사람들이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가 아니죠. 쿠스드 같은 경우 네. 군 같은 경우도 있고요. 네.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이번 네. 공격으로 일반 국민들은 어느 정도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위로가 될 수 위로가 됐었을 있었겠지만 겁니다. 예. 나머지 또 남아 있는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벌써 오늘 아침에 네. 이라크 내에 있는 친이란 시아 민병대가 로켓 얘기가 나왔죠. 네, 그린존을 향해서 쐈죠. 그리고 사실 이라크 내 민병대뿐만 아니라 시리아, 레바논, 뭐 가자, 예멘 내 민병대들도 지금 어쨌든 그 민병대들이 이렇게까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데는 솔레이마니가 정말 전폭적인 지원을 한 10년 동안 해왔거든요. 대단한 인물이었군요. 그래서 중동에서는. 이제 네. 아무래도 이란 수뇌부로부터 이들을 향한 무언의 충성심을 보여달라는 압박도 있을 테고요. 이들이 뭔가 이제 자신들의 방법으로 조의를 표하는 이런 식의 도발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 제거 작전을 했는지 그러니까 미국 시민들도 이제 더 이상 안전하지 않죠. 미국 국격도 떨어뜨렸죠. 동맹국들도 지금 위험하다. 동맹국들 위험하죠. 이란 내 온건 개혁파는 완전 입지가 축소됐죠. 지금은 강경 목소리밖에 들리지 않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란 지금 현재 지도부가 뭐 솔레이마니 같은 경우 이제 워낙 강경파였기 때문에 네네. 이란 내부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네네. 이란에 있던 지금 현재의 집권 세력도 솔레이마니가 어느 정도 좀 실각을 하길 바라지 않았을까? 만약에 그걸 노리고 미국이 솔레이마니를 쳤다면 네네. 굉장히 정치적인 고단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 수 있거든요. 그 방식은 오바마 행정부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현재 이란의 이 권력 구도는 강경파가 완전 우위를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강경파의 핵심을 제거를 했으니 미국과 그래도 대화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해왔던 온건 개혁파들이 지금 아무 목소리도 못, 그냥 뭐 비난만 감수하고 있는 상황이라 대표적인 인물이 로하니 대통령, 네. 외무장관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요. 외무장관은 이제 끝났다, 끝내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란 혁명수비대의 이 강경파들이 우리 뭐 장군의 복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결집을 하고 있어서 별로 좋은 뭐 구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음모론, 네. 한 일종의 음모론인데요. 네. 그런 얘기가 조금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솔레이마니아가 너무 이제 성장하니까 네. 뭔가 정보를 줘서 했다. 폼페이오가 또 CIA 국장 출신이라서 예, 예. 그 그런 얘기도 음모론이 나온 것 많이 같습니다. 그 IS의 알바그다디 사망할 때도 네, 네. 정보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음모론이긴 하지만 네. 어떤 그런 것도 우리가 상상력으로는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은 지금 이 중동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교수님. 이게 이제 결국은 북한 문제는 이제 핵 문제에 관련된 건데요. 저는 JCPOA, 그러니까 이란 핵협정, 네. JCPOA가 하나 모델이거든요. 뭐 우크라이나 모델, 무슨 리비아식 모델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2015년에 맺었고 말하자면 이제 모라토리움 상태로 들어가고 경제 제재는 풀어준다 이거지 않습니까? 네. 간단하게 얘기하면. 2025년까지 이제 네. 그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재협상을 해야 돼요, 사실은. 저 이란 핵협정이. 네. 근데 그 내용 중에 이제 예를 들면은 그 원심 분리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일부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트럼프 정부는 그게 이제 못마땅한 거죠. 그래서 뭐 완벽하고 뭐 확인 가능하고 비가역적이고 이런 내선 거거든요. 네네. 그러고 이제 북미 협상을 하나 이제 모델로 본인이 하고자 하는 모델로 이렇게 하고자 했는데 네. 그래서 이제 JCPOA에서 탈퇴하고 이제 한 건데
지금 어떻게 보면 그것도 좀 어떻게 보면 실패한 거나 마찬가지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북미 협상 관련된 부분은 좀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북한이 좀 어떻게 나오는가는 그것도 참 예측하기 쉽지 않습니다만 좀 시간을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북한에서도 시간을 기다리지 않을까, 간을 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4달이 넘었더니 2인자를 그냥 죽여버리더라. 일종의 경고, 위협을 받은 느낌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은 어떻게 지금 어떤 자세일까요? 그러니까 북한은 기본적으로 이란과 이렇게 대비를 하자면 네. 사실 주변 정세에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러니까 자기 맘대로 행동을 할 수 있는 그 폭이 훨씬 더 큰 뭐 나라이기는 해요. 이란 같은 경우는 내부에 온건 개혁파도 있고 국민 여론에 신경을 써야 되고 국내 청중 비용도 맞습니다. 생각을 해야 예. 되고 하는데 참 그런 면에서 이제 김정은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뭐 옵션이 여러 가지라고 생각을 할 텐데 어쨌든 신년사에서 새로운 길을 가겠다라고 했으니까 네. 새로운 길을 가는 것에 대한 뭔가를 보여줄 텐데 이제 보여주고 나서 미국을 공격을 하겠죠. 굉장히 뭐 국제규범 지키지 않고 테러리스트도 아닌 뭐 주권 국가의 사령관을 저렇게 드론으로 암살하고 이런 나라랑 내가 어떻게 협상을 하겠냐라고 얘기를 할 테고 말씀하신 이제 레드라인을 그래도 지키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좀 더 안 좋은 예상인데 그러면 괜히 대남 도발을 더 아하. 강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미국에 대해서는 일단 스톱을 하겠지만 네네 한국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공세를 높일 수도 있다. 네네 새로운 길을 보여준다면서 괜히 우리한테 화풀이를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장 센터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해리스 주한미군 대사도 그 얘기를 했고요. 우리한테 당장 다가온 게 호르무즈 파병 네. 얘기지 않습니까? 지금 국회에서도 뭐 외통위가 열리고 있다고 하는데 그 얘기가 네. 분명히 나올 거고요. 네. 우리는 지금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지금처럼 네. 정말 그 영내 위험이 고조된 때가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솔레이마니 제거 작전 전후에 우리의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정말 지금은 언제보다도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이 미국과 이란 간의 양국 갈등은 봉합이 됐지만 말씀드렸듯이 뭐 영내 시리아, 이라크, 레바논, 예멘, 가자 지구에서 친이란 민병대들이 네. 정말 준비 태세거든요. 국지전을 도발할. 네. 게다가 더 안 좋은 소식은 사실 시아파랑 상관도 없는 순니파 극단주의 테러리스트들이 지금 약간 몸을 풀고 있습니다.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죽은 지 이틀 만에 케냐에서 네. 순니파 극단주의 테러리스트인 알샤바브가 미군 기지를 공격을 했거든요. 반미 구호를 외치면서. 네. 그러니까 이들의 목표는 언제든지 기회만 있으면 자신들의 이 존재감을 부각하는 거라. 뭐 일종의 핑계를 제공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동시다발적인 위험이 고조되고 있는 곳에 우리 부대를 보낸다는 거는 진짜 정말 많은 이 계산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주어지고 파병에는 있습니다. 국회 동의가 좀 필요하니까 지금 현재 있는 부대를 뭐 활동 반경을 넓히는 게 아니라면 그걸로는 아마 지금 국회에서 안 좀 될 시간을 겁니다. 끌어야 되는 네네.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자, 중동 상황 짚어봤습니다. 장재양 아산정책연구원 중동연구센터장 그리고 정상률 명지대 중동문제연구소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